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확 올라가고요. 민주당이 조금 빠져서 지금 막상막하 오차 범위네. 36대 34. 34.8이니까 거의 뭐 35대 36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건가요? 자유한국당 50% 넘어야 되고 50%, 51%. 축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50%?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터진당은 10%. 30% 이렇게 돼. 10%라고 5%라고 그러지. 그 자유한국당이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토탈 득표율이 35%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34점 몇 프로 나왔으니까 장외 집회나 막 그 좌파 독재 뭐 이렇게 이제 극렬 투쟁을 통해서 뭉칠 수 있는 자원이 최대한 모였거든요. 아스팔트 우파라고 흔히 부르던 강경파들, 극우들 이쪽을 총규합을 해서 지난 지방선거 그렇게 나쁜 여건에서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싹 모인 상태가 현재 됐으니 네. 이제부터 플러스 중도층들이 얼마나 붙을 수 있는가 이게 남부로 과제인데 중도층이 붙냐 안 붙냐는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따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의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래 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가 4%까지 빠져나갔던 게 쭉 올라와서 34%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로 봐야죠.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보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인물이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최순실 사태가 나면서 그 반대급부로. 아니 반대급부로 하다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혜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아주 국민들의 원망을 사면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그냥 하고 그냥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그대로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잘 더 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을 잘 추슬려서 당대표 유지하고 또 대선 후보도 되기를 상당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 드디어 말썽이 많았던 바른미래당이 그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새 원내대표 사령탑이 들어가면은 이제 물러나기로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이인영 그 구로갑인가요? 구로을인가요? 구로갑으로 기억하는데 전대협 일기 의장. 예. 그래도 그거 강조해야 돼요. 예. 전대협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은 근데 친문은 아니었어요. 네. 김근태 사람이지. 네, 김근태 사람이고 그리고 친문 아니었는데 이분이 원내대표 된 게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파장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 못했죠? 원래 김태년 의원이 될 줄 알았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꼭 친문이어서 될 줄 아는 게 보다 흔히 정치인의 친화력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책 의장도 오래 해서 정책 통이기도 하지만 인간 관계들 뭐 사안을 풀 때 그냥 좀 이렇게 넉살 좋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원내대표 까무를 보였어 누구는. 네네.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사석에서 박 전 의원도 귀신같이 다 관계를 알잖아요. 네. 뭐 김태년이 되겠지 뭐 이런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하여간 뭐 의원들이 심사숙고를 한 거죠. 근데 이인영 의원은 생각보다 뭔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동안 역량에 비해서. 그렇죠. 전대협 의장이라고 그러면 한국 현대사를 만든 지옥들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핵심인. 그럼 한 시대를 지금 책임져서 현재 한국 사회를 이제 할 수 있는 나이와 경륜을 쌓았잖아요. 이인영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이제 김근태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사람마다 붙는 타이틀이 있어. 김근태 의장 돌아갔을 때 그 한마디 말이 계속 그 밑에 붙었다고.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에 목숨을 걸었고 고생했고 평생을 헌신하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그럼요. 제가 가까운 데서 많이 봤어요. 이인영 이제 신임 원내대표도 그런 김근태의 정치적인 유산을 최대한 발휘해서
민주당이 좀 더 활력 있게 하는데 아마 이번엔 모든 걸 걸고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에 가서 자기가 철저하게 통합과 이 패스트푸드의 이 패스트푸드의 패스트트랙에 패스트푸드. 패스트트랙의 이 문제를 먹방 아니야? 해결하겠다. 먹방해 지금? 먹방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의 이제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하겠다. 근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3시에 만난다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 한마디가 왜 날이 서 있고 왜 이렇게 아주 그 서로 마주대하기 불편한 예전에 그 무슨 이렇게 우리가 아는 뭐 김한길이다 뭐 이재호다 뭐 이런 사람들은 원내대표 하면 상대편이 돼버렸지만 형님 동생 하기도 하고 넉살도 좀 떨고 덕담도 하다가 그러나 현에서 또 세게 부딪히다 이러잖아요. 야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칼침을 뾰족 세워서 그냥 콕콕콕콕콕콕 단 한마디도 쉬지 않고 찔러대니까 아니, 정말 근데 불편한 사람이야. 아프게 아니, 또 근데 찔러냈죠. 정말 대하기 불편한 아프게 거야. 딱딱 찌르니까. 그러니까 전희경, 이은재, 나경원 뭐 이런 그 특유의 그 어떤 모습들이 있어. 뭐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이제 집권당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넉살 좋게 지금 말한 대로 김한길 뭐 이런 식으로 넉살 좋게 김무성 뭐 이렇게 쭉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볼 때 지금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하는 게 큰일 났다인데 자기네들을 대화 파트너로 상대를 안 해줘. 아예 그냥 20년, 50년, 100년 집권하겠다. 보수는 괴멸 이런 식으로 적폐 청산, 친일 청산 뭐 청산해야 될 세력으로 보니까 이게 날이 설 수밖에 없는 게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문재인 집권당이고 그런 건 책임이 있죠. 이 집권당이 사실 책임이 있는 여당이 거야. 포용을 해야 되거든. 포용을 여당이 해야 돼. 됐잖아. 그럼. 집권 여당이. 그래서 야당을 설득하고 어우르고 어떻게든 해서 여당이 그럼. 목적하는 바 법률안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집권당이거든. 네, 지금 잠깐만. 말하는 대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대 반개혁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뭐가 개혁 대 반개혁. 근데 이제 집권했잖아. 잠깐만. 그 집권 여당이 됐단 말이야. 잠깐만요. 개혁 파트가 하여튼 여당이 됐잖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그러는데 야당을 어떻게든 제일 야당이잖아. 그렇죠. 소위 개혁 트랙이라는 거에서 완전히 이탈해갖고 어우르고 사태질만 줄 거 하니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협상하고 홍영표- 대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야죠. 홍영표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서 그러잖아. 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고. 보다 이런 여당은 나는 처음 봐. 많이들 경험하지만 이게 정답이네. 이게 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 근데 이것도 그 정답이고. 원흉이 보다 이런 여당 때문에. 보다 이런 여당은 아니 처음 본다. 이게 보다 이런 정답이네. 야당은 처음 보다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만 2년 동안 국회가 어느 하루 제대로 돌아간 날이 없어. 없죠. 뭐든지 다 그냥 다 싫은 거야, 다 그냥. 뒹굴어 버리는 거야. 다 싫은 거야. 다 뒹굴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인영 세상에. 잠깐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예상 밖에 압승을 거둔 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과 이해찬의 리더십 가지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 박살나겠구나. 뭔 소리야? 이건 큰일 나겠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 이런 기사가. 아니 기사가 아니라 내 의견이랬는데 뭘 아영 의견이야? 뭘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무슨- 기사가 이런 분석 기사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야 그거 봤어. 압승한 이유를 분석하는. 아니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도 문재인 바가 문바가 있고 이해찬 바가 있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지역구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구 가서 행사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막 들으니까 야 가면서 봐. 이거 내가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거 위험하다. 이럴 때 원내대표가 이거 문바로 가다가는 우리 망하겠구나. 공멸하겠구나. 이래서 소리 없이 찍은 사람들이 이번에 압승을 이인영한테 몰아준 거예요. 이렇게 저 분석을 말이 하면 얼마나 아니까요. 황당한 얘기냐면 뭐가 황당해, 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 세력이 있고 이해찬 당대표 세력이 그 둘이 있어서 비슷한 세력이 갈등을 같이. 빚다가 의원들이 문재인이 아닌 이해찬을 이해찬이 아닌 문재인을 둘 다 아니잖아. 둘 다 한 덩어리잖아요. 둘이 한 덩어리고 그러니까. 그 외에 한 덩어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박 비박을 보듯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습관적으로 보면 잘못 대단히 이해한 걸 오산이야. 내가 얘기한 걸 잘못 알아들었다니까. 문재인 파가 있고 이해찬 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두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3의 마음대로 아, 잘못했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광화문 집회 잘하고 내가 있어요. 지난 잘하고 있어요. 잠깐만 지난 토요일 날 나갔어요. 안 나갔지? 일장기 들고 나갔어. 이스라엘기 들고 나갔어. 거기 일장기는 없던 것 같은데. 일장기 있어. 야 그걸 일장기 그걸 없었고요. 야 그걸 맞장구 치냐? 저기 미국 이놈이 돈 아파 이놈이. 미국 아니 형 미국하고 무슨 일장기야? 거기를 맞장구 아니 그러니까 치고 그래. 태극기하고 미국 이스라엘이야. 성경이 있더라고. 이스라엘기는 아니 못 근데 봤어. 나 나갔잖아. 이번 주는 완전히 달라졌어. 조금씩 늘더라고. 내가 쭉 관찰해 보니까. 근데 많아요, 이번 주는 진짜. 숫자도 숫자지만 이 표정이나 이 결계가 이제는 안 된다. 그냥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난리가 났어. 뒤집어 엎어? BTS 저 방탄소년단 무슨 콘서트장 방불케 하듯이 황교안 대표 뭐 쫙 연설하는데 광화문에 운집한 그 군중들이 난리가 뒤집어져. 한번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 와! 막 뒤집어져. 이게 함성이 달라졌어요. 아, 이 결기로 나는 그래서 내가 크로징 멘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열기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시든지 뭔가 메시지를 안 주면은 이 열기가 이거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그대로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했어. 당명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태극기당. 아 더불어 터진당 맞거든? 거지 입좀 자유태극기당 해서 터진당. 형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야. 거기에 그래서, 자꾸 명예를 훼손하면 그렇지. 아니, 어이구 저 발음만 그래서 하네. 태극기 모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는 삶이 어렵고 고단해서 뭐라도 소리치고 싶어서 태극기 들고 나와서 광장에서 소리치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으나 참 시대에 뒤처졌구나 하고 연민의 감정은 가져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어느 나라나 있거든. 그리고 그거 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선거 보면 항상 폭망이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하고 한 30년 전의 주장을 지금도 막 해서 뭐 대통령은 이북에다가 나라 팔아먹는가 뭐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위로받고 뭐 잘 지내시라고. 근데 지금 조금 시끄럽더라고.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딱 부탁할 거는 마음대로 다 하신 다음에 좀 청소를 좀 잘하셔. 막 더러운 거 막 쓰레기 뭐 온통 뒷자리 너무 남죠. 청소 다 해요. 우리 촛불 집회했을 때는 집회가 딱 끝나면 저 바닥에 정말 아무도 남지 않거든. 왜냐면 안 주스면 될 수가 없는 분위기야.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죽거든. 그래서 깨끗이 하는데 나는 집이 막 광화문이라서 그때 촛불 집회 때 안 갈 수가 없었지. 그리고 방송을 TV조선에서 했잖아. TV조선도 광화문, 집도 광화문.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촛불 나는 집회 할 때 수 없이 광화문이었어, 회사가. 할 수 없이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때도 내가 촛불 집회 매번 그때도 이쪽 저쪽에 쓰레기가 있었어. 근데 치사하게 기자들이 그걸 잡지를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야 그걸 치사하게 다 기자들이 잡았어? 주워 가는데 일부 다 주워 가는데 일부 여기 몇 장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거 어떻게든지 약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 치사하게 좀 좀 그러지 더 좀 얘기할까? 마라, 좀. 거기 아이. 있는 가게들 들어가서 함부로 막 뭐 달라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공짜로 막 뭐 달라고 그런다고. 거기 종업원들이 글을 막 올리면 그거 보면 아니 뭐 이제 어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저 그냥 태극기 집회하고 그 밑에 그 글들 봐.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시달리다가 이제 이런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광화문 저런 게 댓글 집회에 외국이야.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주간 박종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청소부터 깨끗이 하자. 청소 잘 한다니까. 아니 그래도 형 저런 기사가 나오면 이게 참 보기 안 좋잖아. 자, 하여튼 뭐 청소는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네.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총선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평당으로도 합치지 않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으로도 연대도 없다 그랬어요. 합당이 아니라 합당뿐만 아니라 이러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져요. 나는 네. 그 전서부터 유승민 의원이 참 똑똑하고 뭐 훌륭하신 분이죠. 분인데 아주 인품도 좋아요. 근데 나는 그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그 전서부터 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강적들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런 점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못마땅한 거 가지고선 개길라면 또 확실히 개기든가 아는 리더십을 나를 따르시오 이게 그러니까 그거 못마땅한 거 비비고 나는 민주주의 뭐 나는 뭐 바른 말하는 사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하자면 개기고 이번엔 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보수 우파가 어떤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좀 어디 개기어서 왜냐면 자유한국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자기가 보고 때 적은 거야. 이제 황교안이가 우뚝 섰고 자기가 들어간들 자기 밥그릇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완호부 국회의원이 되기는 지금 쪽팔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학규 리더십이 흔들리네 그럼 여기서 손학규 제거하고 내가 그냥 요 밥그릇에 그리고 거기 바른미래당에 있었잖아 돈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얼마 있죠 얼마 있지? 한 50억 가까이. 50억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정당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1년에 100억 나오고. 1년에 100억 나오고 내년 총선할 때 그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들어가면은 나는 완호부 의원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손학규 밀어내고 있으면 50억 재산과 1년에 100억씩 정당 보조금 그걸로 총선을 치르면은 내가 소규모 부대는 이끄는 분대장 정도는 되는 거야. 연대를 이끌고 군단을 이끌 리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대장 하려고 이 사람은 계속 그러는 뭐 거야. 크게 틀린 견해는 아닌데 나도 큰 틀에서 같은데 똑같아요. 여기서 또 오래간만에 이런 야, 결론 옷 샀네. 이런 결론 자켓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하나 샀는데 나는 옷 안 사. 그거 어디서 난 거야? 그럼 안 얻은 산 거 거야? 얻은 거야? 아니 평생 한 훔친 번에 거야? 아니. 도둑질했어? 내 자켓이 되게 많아. 네. 근데 그 아무거나 옛날에 산 거지. 아니 근데 처음 봤는데 정확한. 자켓을 처음 보겠지. 늘 처음 새로운 봤어. 걸 그러니까. 늘 옛날에. 한 번만 입는 옷이 대부분인데 그럼 야 그 시계도 처음 봤는데 이거는 싸구려 시계야. 근데 좌우간 근데 이게 이제 김갑수 정법이야. 그 말하려고 그러면 침대 죽고 개혁 보수- 야 그거 안경 거 어떻게 된 거냐? 안경은 개혁 수천 개 보수가 있어. 있잖아. 개혁 보수가 아니라 안경 거 못 보던 건데? 아 그러면 내가 하려는 얘기 말고 저봐 이 이렇게 대낮이면 돌아가자. 이게 김갑수 정법이야. 종편에서 침대 맨날 죽고, 얘기하는 야. 내가 한번 써먹어봤다. 뻔한 시사 전망 있잖아. 그거 우리 여기서 또 반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봉규 씨한테 난 정말 이거는 물어봐 그래. 예. 진짜 궁금해서 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전에 강적들을 통해서 방송을 꽤 오래 했지 않소? 오래 했잖아, 오래 했지. 2013년부터 오래 했지, 해서 탄핵기를 거쳐 진짜. 쭉 했잖아. 그러면 정말 이봉규 씨는 정말 세고 강렬하게 지금 증거 영상이 다 있으니까 딴소리하면 안 돼. 안 되지. 박근혜를 비판했잖아. 비판했지. 엄청 비판하고 물러나야 되고 뭐 하고 이봉규 씨가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잖아. 노무현 근데 대통령 노무현 왜 대통령 찍었냐면 실망을 해서 실망을 보수적으로 관점이 바뀌어서 아니지 처음부터 보수였는데 이해창 씨가 되면은 좋아. 안 되겠어서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해창에 실망을 해서 노무현 같은 노무현 사람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그렇지. 했어. 근데 그런데 하자마자 개판 치더라고. 근데 박근혜가 그러니까 실망해서 이제 등을 돌렸어. 등을 그래서 돌린 게 아니라 원래 박근혜가 뭐 대통령 보수야, 하는 걸 원래.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 사회 열기가 탄핵 분위기로 막 가니까 또 막 공격을 했어.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한 30%가 지금 모여갖고 태극기 부대도 하고 자유한국당도 그쪽으로 가서 박근혜 하는 쪽이 됐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나는 전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봉규 씨는 열렬한 박근혜 지지자로 변신을 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왜 이 이래? 변신을 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나는 그렇게 흘러가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 특이한 심리 상태구나. 지금 태극기 형이 잠깐만. 종편에서 다 프로그램 잘리고 나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다 잘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걸어버리자. 야. 그러면 박근혜 지지자들에게는 표를 얻을 수 있구나. 근데 표를 생각해 얻을 수 보니까 있구나. 형도 종편에 형은 아니 나한테 종편을 물어봤는데 하는구나. 네가 대답을 해. 나는 한 번도 왜 박근혜에 아니, 대해서 누구보다 더 공격적이었다가 오히려 지금 공중파는 출연하는데 계속 열렬하게 오히려 종편이 출연 못하고 있어. 열렬하게 나한테 질문해 지지하게 뭐야? 되냐고. 아니 그 얘기 좀 하자. 우리 종편을 출연 못하고 나빴던 있어. 사람이 갑자기 좋아진 아니 거야? 대답할 태극기 집회 나가면은 다 내 같은 심정이에요. 최순실 한때 박근혜를 비판했으나 그렇지. 왜 그러냐면 회개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회계가 아니라 봐봐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 뉴스들에 뒤집혀가지고 아 속았다. 속았잖아. 왜냐면 뭐 청와대에서 굿한다. 무슨 누가 무슨 시술을 뭐 뭐 롯데호텔에서 했다. 뭐 롯데호텔에서 뭐 누구랑 무슨 만났다.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심지어는 뭐
그 애로 이런 막 나갔잖아. 롯데호텔에서 뚝 붙였다 이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했어?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이가 문서를 수정했다고 했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 최순실 같은 그 최태민의 딸한테 저렇게 당할 수 있나? 저렇게 우리가 몰랐었잖아. 평상시에 보는 우리가 박정희의 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거 우리 존경하고 흠모했었는데 야 저렇게 해서 태블릿 PC에서 그걸 수정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청와대에서 구술했어? 그리고 무슨 이상한 의사가 들어가서 이걸 맞았어? 세월호 7시간 동안 이걸 맞았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흥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 뉴스네. 아니더라. 이런 나쁜 놈들, 저런 더불어 터진당 놈들 다 가짜 뉴스를 하는데 깜빵도 안 가고 이것들이 집권해가지고 이것들이 오히려 적폐청산을 하네. 이런 놈들이 있나?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이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온 거예요. 알았어. 억울해서 그런데 알았어. 가짜 뉴스 한 알았어. 다른 사람들을 감방으로 다 보내네. 알았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그래서 나온 거야 이 사람아. 그리고 내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거는 지금 말한 대로 최순실한테 이렇게 당한 거 그래서 탄핵시키라는 얘기가 난 내가 그때 강적들이 다 여기 정인이 있지만 국민이 원하면 잘잘못 따지기 전에 국민이 이렇게 촛불 들고 나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망명 가라. 더 이상의 보수를 괴멸시키거나 자기 망신 당하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가라. 하와이든지 어디 동남아시아든지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이봉규 대통령처럼 해라. 씨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거야. 박근혜 공격이 막 터질 때는 이거 잘못된 사람이구나 해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잖아. 박근혜 뉴스가 비판이 되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개심을 하고 이제 열렬한 지지자가 된 거야. 그 순수성에 박수를 보내. 아니 허경영 씨가 유튜브에서 봉규 형은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고 순수. 딱 이렇게 박수 주더라고. 아니 허경영 순수 씨가 이것들이 형 침대 축구하다가 아니 그게 이것들이 아주 근데 이제 허경영 씨랑 형이 굉장히 친한가 봐. 그럼 허경영 씨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자는 이봉규 씨 프로에 계속 나가겠다. 허경영 계속 씨가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어.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되잖아. 인생의 롤 모델이잖아. 허경영 씨 총리지. 총리가 아니라 난 저 KBS 사장 된다. 그래요? 허경영 씨 그래서 대통령 저 되나? 당신 이 둘이는 저 프로그램 나도 허경영 하나씩 씨랑 농담이야 농담. 야 이거 농담 소리 빼면 안 된다 또 괜히 내가. 나 진짜. 아니 근데 허경영이가 허경영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이 70% 지지율로 대통령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불어 터진당 우크라이나 맞아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찾아보세요. 더불어 터진당도 못 믿겠다. 자유한국당 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허경영을 선거에서 뽑아? 허경영 뽑을 수도 있어. 70%.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자꾸 이제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하니까 더불어 터진당 아니야. 그래 그러면 더 불어서 터진당.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잖아. 보통 맞춰봐. 보통 자유매국당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야. 더불어 터진당과 자유매국당의 논의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제목 거야. 나왔다. 더불어 터진당. 근데 야. 이봉규 씨는 마음대로 딱 나라 팔아먹잖아 일본에다가. 근데 누가 일본에다 이봉규 씨는 당신들이 나라 김정은이한테 팔아먹지. 하여튼 참 순수한 영혼이고 당신들이 나라 팔아먹는 거야 지금. 때묻지 않은 영혼이고 내가 잘 돌봐줘야겠구나. 내가 볼 때 두 분은 자유한국당 여기는 이제 열띤 지지자고 여기도 민주당 열렬 지지자인데 제가 두 분 볼 때 느낀 게 자유한국당에서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는 거 같고 이분도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는 분들인데 나는 제발요 저 민주당 당 대표가 우리 적어도 김갑수 선생님한테 밥 한 끼는 좀 샀으면 좋겠고 김치찌개라도 자유한국당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봉규 선생은 그게 진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야. 밥 한 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 두 분은. 근데 이 두 분은 진짜 열렬 지도자거든 이 방송에서 보면.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야 정말 순수해 이거. 정말. 근데 스피커들의 세계에는 나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떠한 연고관계 혜택 이런 거 생각 없이 우리 쪽도 신념과 소신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도 이쪽도 많다. 이봉규 씨는 순수 영혼이니까. 내가